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약간 특별한 로스팅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더블 로스팅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이용한 더블 로스팅을 보여드릴 건데요, 생두 자체를 물에다가 불렸다가 총 2번 로스팅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로스팅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면요 맛이 정말 깔끔해요. 이게 내가 평소에 볶아 먹던 생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정말 깔끔하고요, 신맛 자체는요 30에서 한 50% 정도 감소합니다. 대신에 맛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산미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요, 약배전을 하셔도 뭔가 이렇게 톡 쏘는 신맛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은은한 산미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단맛도 굉장히 좋아요. 잔미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맛을 입에서 느끼는 것도 정말 쉽고요, 그리고 로스팅 시간 자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단맛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뒷맛은 확실히 많이 안 나요. 확실히 물에 한번 불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의 어떤 톤 다운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좋은 차를 마시는 듯한, 마셨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커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인한테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분은 이걸 이제 일본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분 말에 따르면은 어떤 잔미 안 좋은 맛들이 많이 사라지고 카페인도 굉장히 적다라고 전 전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카페인이 줄어드는 걸 제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100%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실제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도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해갖고 물을 이용해서 이제 카페인을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확실히 생두 자체가 물이랑 만나면은 카페인을 어느 정도 바깥으로 이제 배출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더블 로스팅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밤에 먹었을 때 속이 좀 편안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독특한 로스팅 방법을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홈 로스팅에서 시연해보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수막 로스팅 가능합니다. 잘 되고요. 그리고 팬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팬 로스팅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팝콘 로스터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외에 드럼 로스터기들, 뭐 통돌이까지 합쳐갖고 더블 로스팅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추럴이나 허니 프로세싱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더블 로스팅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대신에 워시드 커피 중에서 과테말라, 콜롬비아, 특히 케냐 같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로스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배전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로스팅 시간 자체가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볶으시는 것보다 약간 더 연하게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먼저 생두를요 닦아주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부벼갖고 먼저 생두를 좀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두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담아주시고요. 혹시 위에 뜨는 생두가 있으면은 건져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장 보관을 할 건데요, 요거를 짧게는 3시간, 길면 한 6시간 정도 냉장고에 뒀다가 꺼내서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건데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됐거든요. 보시면 색깔 자체가 물이 굉장히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생두에서 나온 성분이고, 아마 여기에 카페인이 많이 녹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마른 행주에다가 놓고 이제 살짝 물기를 좀 이제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로스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스팅이 아니에요. 1차 로스팅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수분을 다 날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1차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얼룩덜룩하거든요. 이 색깔을 모두 다 흰색 아니면 아주 살짝 노란기가 나는 때까지만 뽑고 이제 배출을 해줄 거예요.
생각보다 로스팅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로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장갑을 안 꼈네. 통돌이를 이제 하우징을 스텐으로 바꿔줬는데 바꾸고 나니까 드럼이 허접해요. 그래서 드럼도 좀 업그레이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색깔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거의 흰색이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 2분 정도만 더 돌려줄게요. 네, 얼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이렇게 살짝 노르스름한 색깔이 날 때까지만 로스팅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로스팅이 아니에요. 수분만 날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온 상태가 된 상태에서 다시 2차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로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 그냥 평상시에 볶으시던 대로 그대로 볶으시면 되는데 너무 광배전하지 마시고 살짝 평소 볶으시던 것보다 살짝만 더 약하게 볶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수분이 워낙에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볶으시면요 맛이 좀 많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배전이나 뭐 진하게 볶아봤자 한 중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분 20초, 그러니까 8분 30초 정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파팅이 로스팅은 11분에서 11분 30초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팝핑 소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볶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명쾌하게 납니다. 일팝이 완전히 종료가 됐으니까 한 30초 정도 있다가 배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깔은 이 정도 색깔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정말 고르게 나왔죠. 네, 주름도 완전히 펴지지는 않은 상태. 제가 봤을 때 약배전보다는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갈았을 때 나는 색깔하고요, 원두의 색깔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홈로스팅에서 이렇게 갈았을 때 색깔이랑 원두의 색깔이 똑같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로스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잉을 해보면요 가스가 굉장히 적어요. 원래 볶아서 바로 브루잉을 하면은 조금 가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마셔보면 가스 맛 때문에 좀 맛이 없잖아요. 이거는 가스 맛도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향도 이제 맡아보면은 거의 약간 볶은 지 한 2일에서 3일 정도 됐을 때 나는 그런 향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볶아서 숙성 없이 이제 바로 마시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확실히 맛있어요. 맛은 정말 좋고요. 제가 확신하는데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아마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삼아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짜 맛있는데?